네,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국방부 1일 정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현재 베트남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차관께서는 오늘 내부 직무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될 자료는 모두 3건입니다. 먼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오늘 베트남에서 응호 수언릭 베트남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 및 방산 협력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과거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망 원인이 진상규명됐으나 그동안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90명을 이번에 순직으로 결정했습니다. 향후 국방부는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순직 요건에 해당되었지만 유족들의 요청이 없어서 순직 심사를 하지 못한 사망자에 대해서도 순직 여부를 재심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은 원가 자료 준비와 원가 계산서 작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협력업체들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원가 상담 코너를 개설해서 운영합니다. 상담을 희망하는 업체는 해당 코너에 접속을 해서 문의사항을 접수한 뒤 원하는 상담 방식을 선택하면 방위사업청 원가 상담 담당 직원으로부터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예, 헤럴드 경제 김수환 기자입니다. 네. 그 한미 국방장관께서 그 아시아 안보회의 때 그 로키를 유지하겠다 앞으로 한미 연합훈련에서 이런 말이 이런 발표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가 훈련은 하되 홍보는 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근데 저번에 그 맥스 선도 때도 이런 훈련은 하되 홍보는 최소화한다는 이 로키 기조를 유지하다가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리꾼이 F-22를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면서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응은 그 맥스 선도 때 그런 사태를 또 되풀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과 일부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것은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저희는 연합훈련은 연관 계획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하거나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제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또 저 맥스 선더 같이 또 일반 국민이 그냥 찍어서 이거 봤다 하면서 이런 사실이 드러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당국에서 공개하고 홍보하는 것과 그렇게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것을 저희가 뭐 막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최대한 그런 그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저 세계일보 박수찬 기자입니다. 일단 방금 전 질문 나온 거 한미연합훈련이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뭐 촬영 기술이 하도 발달해 있다 보니까 그런 딜레마가 종종 생기는 걸 제가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 입장이 어느 정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뭐 이해가 간다고 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뭐 어차피 이제 향후 또 훈련이 있을 거니까 또 그건 그때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 오늘 나온 보도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 군 의문사. 네. 그 부분에서 지금 보니까 창군 일의 비순직 사망자로 된 사람이 36,000여 명이라고 돼 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은 이 가운데 자료가 그나마 남아 있는 자료가 그나마 남아 있는 사람이 10%가 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3만여 명 거의 대부분 자료조차 남아있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료 보존 연한이 경과했든가 아니면 전쟁 중에 없어졌든가 해갖고,
그런 분들이 순직 심사 요청을 해달라고 할 경우에 자료가 없어서 심사가 안 될 텐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우리 담당 과장님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군 의문사 제도 개선 추진단의 영역관리 심사 제도팀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망사고의 자료 보존 연한이 있다 보니까 2005년 이전에 사망한 사건에 대해 자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건 중에서 과거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나 그 이전에 시행됐던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진정에 대해서 조사했으나 아직 순직되지 않는 건, 그리고 그 외의 건들은 올해 이제 9월 14일자로 출범하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위원회와 협조를 하여서 과거 자료가 보존되어 있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인후 보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의문이 제기될 만한 그런 것들은 대부분 자료 보존 연한이 지금 넘어간 사건들이 대부분일 거거든요. 왜냐면은 그 2005년 이후서부터는 군에서도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나마 좀 적어질 수 있겠지만 90년대나 80년대 이때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의문에서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건수도 많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그리고 자료 보존 연한이 얼마나 됐나요? 자료 보존 연한이 10년이었었는데 저희들이 2017년도에 사망 사고는 영구 보존으로 하도록 이미 지시를 하였고, 지금 현재에도 저희들이 53년도, 54년도의 사건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련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군 의문사 제도 개선 추진단의 재조사팀이 있습니다. 이 재조사팀에서 현장에 나가서 당시에 근무하였던 동료들을 찾아서 참고인 진술을 통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예, 이철호 기자님. 마이크가 켜져 있나요? 네, 오늘 90명 이제 인정된 부분이 2009년에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다 권고한 사안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9년 만에 인정이 된 건데, 물론 이 중에 69명은 이제 자살이었기 때문에 이제 자살이 순직으로 인정되는 게 2015년부터 제도 도입이 돼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31명은 그 공식적인 기관에서 9년 전에 권고한 건데 왜 이제서야 순직이 인정된 거라고 봐야 될까요? 2006년도부터 이 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을 하면서 각각의 건별로 국방부에 순직 진상규명 결정문을 보내었으나 그때 당시에 사망 구분에 대한 규정이 전사상자 처리 훈령에 의해서 전사, 순직, 일반 사망, 병사, 변사, 자살로 구별되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망 구분에 대해서 순직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일반 사망이나 변사나 병사로 계속 유지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2015년도에 국회에서 구타, 가혹행위, 폭언, 욕설 등과 관련된 업무 과중, 부대적 요인들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하면 사망의 형태와 관계없이 순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이 되었는데, 당시에 그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개인 청구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그동안 법률 개정의 소요, 변청 과정, 그리고 제도상의 어떤 청구 주체 등등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그 자료에 보면 91명 중 90명이 순직으로 인정되고 기각자 1명이 있습니다. 근데 기각자 보면 범죄 행위 가담 중 발생한 공모자의 수류탄 폭발에 의한 사망이라고 돼 있는데, 이때 이 범죄 행위가 혹시 어떤 범죄 행위? 네, GOP 선상에서 동료 병사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근무 후에 야간에 총기와 수류탄을 가지고
난사하는 도중에 동료가 가지고 있던 같이 난사를 했던 다른 공범이 수류탄을 실수로 터뜨려서 같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 그래서 범죄 행위가 어떤 게 범죄 행위인가요? GOP 작전 지역에서 아군을 대상으로 총기를 물론 이제 직접 겨냥은 하지 않았지만 총기를 난사하고 하는 행위들을 범죄 행위로 인식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죄에 해당합니까? 저희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9명의 예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이 이런 어떤 타인의 위협을 주거나 살상을 하거나 범죄 행위 여부에 연루되어 있는가를 따져가지고 이게 순직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었고 이게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비조사님. 네. 북한이 노동신문에서 림팩 훈련 비난했는데요. 네. 뭐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비난이나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림팩까지 비난을 했거든요. 우리 군이 참가하는 뭐 다국적 군 해상 훈련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국방부 입장이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바대로 림팩 훈련은 환태평양 주변 국가 내 해상 교통로 안전 확보를 위한 정례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훈련은 지속적으로 연례적으로 실시되어 왔습니다. 네. 그 북한 도발 여하에 따라서 우리 군의 기조가 바뀌는 건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제 그 한미 국방장관이 뭐 한미 연합 훈련을 로키로 진행하겠다는 데 대해서도 뭐 크게 뭐 문제를 제기할 만한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북한의 행태를 보면 일단은 맥스 썬더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군이 북한과의 대화 무드를 충분히 감안을 해서 비공개로 진행을 했고 로키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참가하기로 했던 B-52도 어찌됐건 간에 참가를 안 시킨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근데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맥스 썬더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난을 했고 고위급 회담까지 취소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아무런 얘기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좀 답답한데 이게 물론 지금 제1 위협이 북한이지만 북한과의 대화 모두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주한미군이나 하여간 한미 동맹 입장에서는 주변국 위협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한미연합훈련이 북한만을 위한 것은 아닌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 북한이 비난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남북 대화가 계속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북한도 우리의 진정성에 대해서 곧 이해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의 조치들에 대해서 상응하는 그 호응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대는 기대인 것이고 항상 남북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게 희망적 사고 아닙니까? 그 기대는 기대인 것이고 북한이 지금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 계속 비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우리 정부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습니까? 이런 식이면 F-35 도입도 그냥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저희가 그 현재 이러한 과정에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지속적으로 굳건하게 유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주변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북한에 이런 의견들이 전달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연합뉴 북미 정상회담이나 이후에 한반도 어떤 정세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계획된 뭐 UFG 훈련이라든지 이런 한미 연합 훈련이 축소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림팩 훈련 또 향후에 UFG 연습 등 이러한 훈련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기 그 보니까 송영무 국방부 장관님의 업무 추진비가 955만 원으로 12개 부처 장관 중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은지 하고, 그리고 지난 그 베트남 국방장관 방한 시에 하룻밤에 585만 원을 썼다. 이때 585만 원을 어떻게 썼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그 공개 가능 범위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